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청와대 또 정치권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동우 기자.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청와대 안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상당히 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바로 이제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이제 파면된 상태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짐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거처를 어디로 할지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탄핵 인용보다는 이제 기각 쪽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 아직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삼성동 사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동 사저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이제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비와 경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경비동 같은 거를 좀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임시 거처로 옮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 사저를 증개축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삼성동 사저로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경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선고가 난 뒤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일단 그 홍보석실을 그 중심으로 해서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메시지는 이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탄핵이 인용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탄핵이 그 기각됐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석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을 텐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네. 파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뭐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네. 형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 뭐 내놓지는 않겠지만 뭐 홍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 대변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선고가 된 뒤에 결과가 이제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제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 깨끗하게 그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런다면 이제 이 그 헌재 결정에 반발해서 하는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보수 집회가 상당 부분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당수 뭐 언론이라든지 합리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2007년에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네.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아슬아슬하게 그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해서 결국 그해 이제 2007년 대선에서까지 승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슬아슬하게 그 경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승복을 선언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도 더군다나 헌재 결정이 뭐 그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8대 0으로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한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헌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뭐 아시다시피 그 최근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뭐 상당히 격렬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탄핵이 이거 인용이 된다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뭐 이렇게도 네. 뭐 사실상 뭐 대국민 협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정미영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뭐 일부 그 언론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그 죽창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 깨끗하게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그리고 이제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과 화합을 할 시점이다. 뭐 이런 형식의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칙적으로는 이 선고가 된 직후에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거든요. 청와대에서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당장 지금 짐을 싸지는 아직 못했은 것으로 보여서요. 네. 뭐 당장 오늘 내로 나올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고요. 네.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최규하 전 대통령이나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하야한 케이스 네.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두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청와대에 머물면서 뭐 짐을 싼다든지 뭐 준비할 것을 준비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임시로 마련할 그런 거처를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뭐 아니면은 아예 확실하게 뭐 거처를 마련이 된다면 오늘 중에 뭐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거처로 옮길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인데 아까 삼성동 자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일부에서는 경기도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기도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삼성동 그 사저가 그 주변에 빌딩도 있고 상당히 이제 경호나 경비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그 사저를 증축 내지는 이제 재건축하는 그 예산으로 68억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삼성동 사저를 증개축을 한다면은 또 경비동을 또 매입을 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삼성동 사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삼성동 사저 가지고는 경호 경비상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 경호 경비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삼성동 사저를 그 재건축에 준하는 그런 이런 증축을 거친 뒤에 경비동도 매입하고 그런 뒤에 이제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테고요. 그 전에는 어디 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 들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종교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대통령 고향인 그 대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탄핵이 인용될 거에 대비해서 네.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준비해 놓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그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을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돌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이동우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